90년대생 결혼 여성편입니다. 여성들 요즘 결혼에 대해 더 깐깐해지고 있어요. 깐깐해질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다른 영상 90년대생의 미래에서는 일본을 통해 한국의 미래를 참고해 볼 수 있다고 했죠. 한국의 90년대생 MZ세대는 일본의 현재 40에서 50대 중반인 빙하기 세대와 삶의 궤적이 비슷하다고도 했어요. 현재 일본의 젊은 층인 사토리 세대와는 다르죠. 2020년 기준 도쿄 거주 50세 남성들 중 생애 미혼자는 32% 정도라고 해요. 또한 여성은 24% 정도라고 하죠. 남성은 셋 중 하나, 여성은 넷 중 하나가 결혼한 적이 없는 거예요. 수도권을 벗어나서 전국으로 보면 남성은 28%, 여성은 18%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인구 밀집도가 높아지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각자 도생이 강화되죠. 마치 서울 출산율이 0.5대이면서 전국 꼴찌인 것처럼 일본도 수도권이 확실히 생애 미혼율이 높네요.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생애 미혼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약 2000년 기준 20대 남녀 미혼율은 70%대였는데 2022년에는 90%가 넘었어요. 초혼 연령이 미뤄진 게 크죠. 2023년 기준 생애 미혼율이 14% 정도가 돼요. 100명 중 14명은 평생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 수치는 점점 증가하고 있죠. 게다가 한국은 일본보다 모든 면에서 빠르죠. 출산율은 앞질렀고 고령자 비중 증가 속도도 더 빠르고 많은 게 빠르게 일본을 추월하고 있어요. 2017년도 기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3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0년 뒤죠. 그때는 최근 일본과 비슷한 생애 미혼율을 가질 거라고 추정해요. 그러니까 그때 남성 셋 중 하나, 여성 5 중 하나는 50세가 될 때까지 한 번도 결혼하지 않거나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지난 통계청의 미래 출산율 예측 통계 수치는 보수적인 편이었죠. 현실은 더 가파르게 수치가 주저앉았죠. 생애 미혼율은 어떨지 기대되네요. 다른 영상 90년대생 결혼 남성편에서 90년대생 곧 MZ세대의 남성의 결혼이 어려운 이유를 남성 입장에서 살펴봤어요. 통계청 자료를 통해 수십 년 동안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혼인 건수도 감소하고 이혼 건수는 감소하다가 유지되고 초혼 연령은 증가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죠. 외벌이가 쉽지 않게 됨에 따라 남성이 잠재적 배우자인 여성의 외모 중요도를 낮추고 경제력을 보다 중요히 보게 된다고 했죠. 생존 욕구가 번식 욕구보다 더 세진 상황이에요. 이에 따라 결혼을 미루게 되고 결혼을 해도 몇몇 문제가 더러 발생할 수 있고 결혼을 하지 않고 연애만 한다고도 했죠. 과거 남성과 여성 모두 서로의 외모를 우선순위 상단에 두고 결혼했어요.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단서이기 때문이죠. 남성과 여성의 이상적 배우자 가치는 수렵 채집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하면서 만들어졌죠. 현대에서는 남성은 여성의 외모를 보는데 여성은 남성의 경제력 및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단서를 보는 것으로 변했죠. 관련 내용은 다른 영상 외모 집착과 속물 여성에 있어요. 현대사회 베이비 부머가 살던 시대에는 외벌이가 보편적이었어요. 그런데 자산가치 폭등 및 물가 상승,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은 상승폭을 가진 노동소득으로 인해 4인 가족 외벌이 구조는 유지되기 어려워졌어요. 외벌이 가장이 본인과 아내와 자식 2명을 부양하려면 29억 정도가 들기 때문이죠. 지금은 더 올랐을 거예요. 2021년도 기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소득분위 50%의 평균 연봉은 약 3천만 원인데 10년에 3억, 30년 일하면 9억인 거예요. 물론 나이 들수록 월급 상승하겠지만 30년 일한다는 건 고사하고 29억을 외벌이로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인 거예요. 러프하게 계산해보죠. 대략 월 1,000만 원 벌면 외벌이 4인 가족 기준 세금 떼고 800만 원 정도 가져가요. 연애 9,600만 원이고 1년에 1억이라고 퉁치면 29억 마련하려면 29년 걸려요. 쉽지 않죠. 자연스럽게 맞벌이가 증가하고 남성들은 결혼할 때 여성의 경제력을 보게 된 거예요. 맞벌이로 딩크한다고 해도 합쳐서 22억 필요하고 아이 1명, 3인 가족 부양한다면 25억이 넘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성 입장에서 경제력을 키우는 순간부터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대한가입력 보존학회에 따르면 여성 가입력은 20대 중반에 가장 높고 35세에 급격 감소하고 40세 이상이 되면 5% 정도로 매우 낮아진다고 해요. 대한산부인과학회는 31세부터 노산 초기라고 보죠.
그런데 2023년 기준 한국 초혼 여성 평균 나이가 31.5세라는 거예요. 노산이 디폴트가 된 거예요. 사실상 건강한 아이와 임신을 위한 생물학적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혼에 여성의 경제력이 필요해지면서 대학을 졸업하거나 더 공부하면서 사회 진출을 미루다가 20대 중반이나 후반에 사회에 나와서 돈 조금 모으면 30세가 넘는 거예요. 여성 입장에서는 경제력을 키워 생존 본능의 불안감을 줄일 것이냐, 보다 더 젊을 때 결혼 시장에 출전해서 번식 본능의 불안감을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남성과는 반대죠. 남성은 나이 들수록 경력 쌓이며 경제력이 상승하고 경제적 자원에 기반해서 더 젊고 아름다운 여성을 만날 가능성이 커지죠. 생존 본능과 번식 본능의 방향이 일치하는 거예요. 경제력과 번식력 중 하나를 희생해야 하는 여성 입장에서는 남성보다 불리한 선택 상황이죠. 보통 여성 입장에서는 자신의 배우자 가치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잘못하면 경제력을 키우지 못하면서 결혼까지 실패할 수 있거든요. 만약 좀 더 젊을 때 결혼 시장에 뛰어든다면 결혼 가능성은 보다 커질 거예요. 젊음 덕분이죠. 다만 젊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외모와 학벌이 다른 여성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매력적이어야 결혼 가능성이 높아지죠. 기본적으로 벌이가 저소득에 속하는 남성을 바라지는 않을 거예요. 적어도 소득 중간 이상을 바랄 거고 높으면 높을수록 선호할 거예요. 그런데 보통 벌이하는 남성 입장에서는 이 여성의 경제력이 검증되지 않으니 책임지고 같이 산다는 게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오게 돼요. 남성의 번식 본능을 진짜 강하게 자극하는 매력을 가진 여성이 아니라면 결혼하기 쉽지 않아요. 보통 여성은 가능성이 적죠. 보통 여성이 아니라 압도적인 매력의 여성이라면 고소득 남성과의 결혼이 더 수월할 수 있어요. 보통 남성과 달리 이들의 생존 본능은 어느 정도 충족된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고소득 남성 입장에서도 생각해봐야 되는 게 통합소득은 사업, 금융, 임대, 근로 등 개인의 전체 소득이에요. 2022년 국세청 통합소득 자료 기준에 따르면 상위 0.1%는 월 1억 5천, 상위 1%는 월 4천, 상위 10%는 월 1,200, 상위 40에서 50% 평균은 월 250만원, 하위 30%는 월 평균 66만원을 번다고 해요. 근데 상위 1에서 10% 정도면 여러 직업이 있겠지만 그중 의사도 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의사들이 예전에 알던 베이비부머 세대가 성장하던 시대의 의사들이 아니에요. 새로 시장에 들어오는 젊은 의사들은 이미 기반을 다져놓은 의사들보다 경쟁하려니 빡빡해요. 게다가 은행에서는 신규 의사 및 전문직 대출 한도를 낮추기까지 하죠. 의사 리스크가 과거보다 커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의사도 삶이 이전 의사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깝깝해진 거죠. 베이비 부모가 의사 되고 성장하던 시대 때는 남성들이 교사 여성과 결혼했어요. 근데 이제는 의사 남성은 의사 여성 만나거나 약사, 한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여성 만나요. 그중 부모가 의사여서 커리어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거나 나중에 병원 물려받을 수 있는 여성 의사가 더 선호되죠. 아니면 부모님이 병원을 차려줄 수 있을 정도로 자산이 튼튼한 여성이 선호되죠. 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직, 특히 변호사도 과거의 위상을 갖지 못하죠. 과잉 공급으로 변신 항인들도 나타나고 있어요. 2023년 법무부 행정직 6급 공무원 경력 채용 1명 뽑는데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 했죠. 기업 채용에서도 베이비부머 세대가 받던 혜택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죠. 변호사 하위 20% 정도는 300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번다고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의사와 변호사 등의 전문직은 여전히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사회적 지위가 있으며 실업에 대한 불안정성에 대해 자유롭죠. 서울대 공대 1등해서 대기업 사원 되는 것보다 의대에서 꼴등해서 의사 하는 게 훨씬 선호되는 시대죠. 다만 이전 세대와 비교할 때 보다는 처우가 더 나빠졌다는 거죠. 근데 이들 입장에서도 여성의 경제력이 필요한데 보통 월급 받는 여성 경제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편이죠. 다만 여성의 외모와 성격 등 그 외 매력이 압도적이라면 생존 본능의 결핍이 어느 정도 채워진 고소득 남성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력을 타협할 수도 있어요. 보통 남성한테는 쉽지 않은 선택이죠. 젊은 나이에 결혼 시장에 진입한 여성은 진짜 웬만한 다른 여성 경쟁자 다 씹어먹을 정도가 아니면 상황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나이 들면서 경제력 키울 기회는 줄어들고
결혼 시장에서도 만족할 만한 상승혼 가능성도 점차 줄어들죠. 또 다른 문제는 어떻게 저렇게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젊음과 신체적 매력에 대한 이점이 사라졌을 때 경제력이 없는 상태인데 남성이 젊은 여성과 불륜을 저지를 때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죠. 여성 입장에서 남은 선택은 번식력을 희생해서 경제력을 키우는 일이에요. 어느 정도 돈도 좀 모았고 직업도 있는 채로 20대 후반, 30대 초에 결혼 시장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신데렐라 본능을 품고 남성들을 둘러보는 거예요. 신데렐라 본능은 진화 과정에서 여성에게 생긴 자연스러운 향상 본능이죠. 이 본능의 실현은 베이비 부머 세대가 성장할 때까지 어느 정도 유효했어요. 베이비 부머 시대의 남성들은 여성들이 직업 없어도 결혼했죠. 그때의 여성들은 직업 없이 결혼해서 경제 고도성장 환경에서 차도 커지고 집도 커지고 여행도 더 다니는 등의 보다 향상된 삶을 살아왔죠. 그리고 그런 어머니들의 삶의 향상을 보면서 딸들은 자랐죠. 이제 그 딸들이 커서 결혼 시장에 들어왔고 비슷한 기대를 해요. 스스로는 어머니 세대보다 더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죠. 경제를 키우기 위해서 시간과 자원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본인의 가치를 높여 성장 및 단련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자라오면서 본 향상되는 어머니의 삶처럼 자신의 결혼 후 삶도 지속적으로 상승될 거라 기대하죠. 다만 차이라면 부모님 세대는 전쟁 이후 황폐화된 제로 베이스 환경에서 성장했다면 지금 결혼하는 세대는 그 부모들이 풍요롭게 쌓아놓은 환경을 기본값으로 보고 더 큰 성장을 기대하죠. 그런데 현실은 기대와 다르죠. 앞서 본 것처럼 상위 1에서 10% 소득 남성들은 그들 나름대로 빡빡한 상황에서 보다 더 잘 살기 위한 자원을 가진 여성을 선호하게 되고 하위 20% 소득 남성은 여성이 만나기 싫고 그럼 중간 소득 구간에 있는 남성을 찾아야 하죠. 그런데 그 남성들이 베이비 부머 세대 남성과 달리 비슷한 경제력을 요구하게 되면서 여성 입장에서는 드라마틱한 상승혼 후의 삶을 기대하기 어려워졌어요. 자신보다 좀 많이 소득 높은 남성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 남성은 본인보다 소득 높은 여성이나 더 매력적인 여성을 원하기 때문이죠. 번식 기회를 희생시키며 경제력을 키웠는데 상승혼이 막힌 거예요. 물론 여성이 갖고 있는 가치가 압도적이면 남성을 골라서 결혼할 거예요. 부모님이 엄청난 자산가이면서 아이돌 외모이면서 학벌도 좋고 외국계 대기업을 다니거나 전문직인데 나이가 어리고 성격까지 좋다면 게임 끝난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극소수죠. 혹은 현실에 있을지도 의심스럽죠. 그럼 결혼은 보통 자신과 비슷한 소득 구간에 있는 남성과 할 가능성이 커지죠. 상승혼이 막히면서 생존 본능의 불안정성을 압도적으로 줄일 수 없게 되죠. 여성들은 번식 본능을 추구하게 돼요. 남성의 외모를 보는 거예요. 근육질 신체, 넓은 어깨, 큰 키, 남성스러운 얼굴과 목소리 등이죠. 돈이 없는 남성일수록 돈을 벌기 어려운 남성일수록 외모를 가꾸는 게 가만히 있는 것보다 유리하죠. 게임하는 것보다 헬스장 가는 게 나아요. 수백만 년 동안 남성의 외모는 우월한 번식뿐 아니라 사냥감을 더 잘 구해올 수 있는 우월한 생존성, 곧 경제력의 단서였죠. 현대 문명이 급격 발달하면서 생존성은 육체의 운동 에너지가 아니라 두뇌를 통한 가치 창출로 변하고 우월한 생존성을 판별하는 단서는 고급스러운 옷차림, 비싼 자동차, 좋은 집, 선망받는 직업, 높은 연봉 등으로 교체됐죠. 근데 현대의 경제력을 나타내는 인공적 단서를 알아도 상승혼으로 활용되지 못하게 된 여성 입장에서는 남성의 외모를 이전보다 더 중요하게 보게 되는데 번식 본능이라도 채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남성들 입장에서는 여성들이 더 깐깐해졌다고 체감하게 되는 상황이죠. 남보다 우월한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남성이라면 외모도 가꿔야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편 2024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4년부터 성형외과 의사 수가 약 1.8배 증가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성형외과 및 피부과 의원도 증가하고 있죠. 그만큼 성형 수요가 늘고 있어요. 여성 입장에서는 경제력을 키우며 희생한 번식 가치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있을 거예요. 또 얼마 남지 않은 번식 가능성이 그나마 좀 높을 때 결혼 시장에서 최대한 그 가치를 증폭시키기 위해 번식적 본능에서 발현되는 수요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최대한 튜닝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화장도 이리저리 바꾸고 옷도 이리저리 바꿔 입고 바프 찍어 인스타에 올리면서 어필하는 거예요. 여성의 경우 25세 이후부터 나이와 번식 가능성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죠.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춘 여성은 30줄에 가깝거나 30을 넘겨버리기 일수인데 이제부터 속된 말로 똥줄 타는 거예요. 25세 이후부터는 번식력이 감소하고 31세부터 노산 초입이기 때문이죠.
남은 기회가 많지 않아요. 연애할 여유가 없죠. 평생 같이 살 남성을 선택하는데 무척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결혼 시기가 지나게 되면 다른 모습으로 진화하게 돼요. 결혼 시장에 적합한 나이대가 지나면서 결혼을 하지 않고 경제력이 있는 채로 젊음을 잃어버린다면 흔히 골드미스라고 부르죠. 그리고 결혼을 못한 경우 노처녀가 되는데, 만약 경제력까지 갖추지 못한 상태라면 건어물녀가 되거나 캥거루족이 되거나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 통계청에 생애 미혼율을 올리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30대가 넘어서 결혼한 여성 입장에서는 만족스럽냐는 거예요. 만족하기 쉽지 않아요. 본인은 어머니 세대보다 더 노력했고 더 투자했는데 상승운이 막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만족스럽기 쉬워요. 수백만 년 동안 여성은 주로 결혼을 통해 삶의 상승을 겪으며 이를 본능적으로 지향하게 됐죠. 결혼 후 여성은 아이가 미숙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식량 및 자원을 얻기 힘들죠. 남성의 돌봄과 보호를 필수로 필요로 하고, 보통 수렵채집 사회에서는 남성이 거의 소비 칼로리의 2배 정도 식량을 구해서 가족에게 나눠주죠. 여성 입장에서는 육아로 구하기 어려운 식량 및 물질적 자원 및 정서적 지지 등의 지원을 얻을 수 있어요. 남성과 여성 둘 다 생존과 번식 본능을 유리하게 충족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여성의 상승운이 사회 구조적으로 막힌 채로 비슷한 경제를 가진 남성과 결혼한 거예요. 불만족스럽기 쉽죠. 그렇다고 현대사회에 들어서 저 구석에 눌러놨던 외모 추구하는 본능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냐라면 이건 좀 난이도가 낮다고 볼 수 있어요. 여성 입장에서는 내가 돈 버니까 생산력이 좀 떨어져도 다른 여성들이 탐내는 외모의 남성을 선호할 수 있어요. 어중간하게 생긴 남성들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 떨어지는 소리가 될 수 있죠. 다만 그만큼 여성은 남성의 얼굴값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해야겠죠. 뿐만 아니라 번식력까지 희생시키는 부담이 더해지죠. 아무튼 결혼했다고 치고 남편을 보면 본능적으로 스트레스 받기 쉬워요. 돈을 더 벌어왔으면 좋겠다고 투잡에 쓰리잡 뛰라고, 다른 남편들은 월 1,000만 원씩 번다고 타박하고 바가지 긁는 거예요. 한 이혼상담 예능에 나온 일반인 부부가 기억나는데요. 아내는 배달음식 자주 시켜 먹으면서 설거지나 청소 등 집안일을 등한시해둔 한 전업주부예요. 남편은 공장 일하면서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오는데 월 300 좀 넘게 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집에 오면 매일 돈 더 못 벌어오냐고, 남들처럼 투잡 쓰리잡 하면서 적어도 월 6, 700 갖다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타박하고 비난하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상승운이 좌절된 사회 구조적 환경에서 생존 본능의 불만족이 발현된 현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성 입장에서 남성의 부족한 경제력은 일시적인 외도로 이어질 수 있어요. 더 나은 차, 더 나은 연봉, 더 나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남성의 부인이 될 가능성도 있고, 재혼 갈아타기 않더라도 선물 등의 물질적 콩고물이 조금씩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잘생긴 남성과의 외도는 번식 본능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어요. 다만 남성의 외모가 오늘날 생존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 큰 이유는 되지 못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성 입장에서 남편이라는 물질적 생존 자원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인간 아기는 미숙하기 때문에 여성의 본능적으로 돌봄 지원이 생존을 위해 필요하고, 번식 본능보다는 생존 본능이 우선되는 경향이 있기에 경제력과 보호 자원을 잃을지 모르는 도박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영상 분류원에서 다룬 것처럼 남성은 생존과 번식 본능 중에서 결혼할 때 외모인 번식 본능을 다운그레이드해서 생존 안정성을 얻는 대신으로 번식 불만족으로 분류 가능하고, 여성은 생존과 번식 본능 중에서 결혼할 때 생존 본능을 다운그레이드 하면서 외모를 보며 번식 본능을 충족시키는 대신 생존인 경제적 생산력 불만족으로 분류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생존이나 번식 본능에 대한 불만족을 베이비 부머, 곧 그들의 부모 세대보다는 더 크게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외로 다양한 이유들이 불륜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일련의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표면적 원인들이거나 성격 등과 같은 개별적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리하면 90년대생 곧 MZ세대의 여성이 결혼할 때 외모도 더 보는 등 깐깐해진 이유는 번식력을 희생하며 키운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사회 구조적으로 생존 본능을 확대할 수 있는 상승운이 막히면서 베이비 부머, 곧 자신의 어머니 세대 대비 투입된 자원 대비 기대되는 산출량이 적은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기도 하고, 번식 본능을 좀 더 추구하기도 하면서 남성 고르는 기준이 깐깐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90년대생이 사는 지금
절대적 기준에서의 물질적 자원은 그 어느 시대를 살던 사람들보다 월등히 풍요로워요. 하지만 문제는 생물학적 가난이 해소되면 사회적 가난이 구석에서 대가리를 쳐밀고 사회로 비집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90년대생의 결혼 여성편이었어요.